그 민주당이 그 의석 하나를 그냥 날려버렸어요. 왜 날려버렸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공직선거법 49조에 후보자 등록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공직선거법 49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후보자 등록은 국회의원 선거일, 올해로 치면 4월 10일이에요. 국회의원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머스트예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게 아니야.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10일이니까 요번 총선 후보 등록일은 언제냐? 3월 22일 몇 시까지? 6시까지. 왜 6시까지입니까? 아니, 선관위가 그때까지 일하니까. 아니, 선관위 직원들 뭐 일 안 하고 뭐 12시까지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선관위가 문을 갖다가 닫아요. 그러니까 3월 22일 6시까지는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 그 총선 내가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갖다 바쳐야 돼. 근데 요거는 사실은 만약에 3월 22일 24시까지 했으면은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법에 그 후보자 국회의원 선거일 20일부터면은 그 10일이니까 20일일 거예요. 20일. 왜냐하면 3월은 31일까지니까 3월 20일부터 그 3월 21일, 22일 이 이틀 동안만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몇 시까지라고 한 건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요번에 이제 하루 차이가 아니었으면 그러면은 뭐 이영선 후보 말고 예컨대 정혁진 후보가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정법전 TV를 딱 보다가 쟤 쓸만한데 그러면서 이영선 날려 그래 정혁진이 너 그러면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뛰어가고 나도 국회의원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딱 그 세종시 내려갔더니 밤 10시 11시가 딱 됐어. 그 문을 닫았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관위를 때려 부셔서라도 들어가가지고 서류라도 쓱 집어넣으면 그거는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마감 시간은 6시였어요. 근데 그 이영선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1971년 5월 6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50이 넘은 거지. 그 다음에 지금 세종시가 옛날에는 충남 연기군 금남면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연기군의 일부가 세종시가 됐는데 이영선 변호사는 대대로 이 금남면에서 살았대. 그래서 이영선 씨도 금남면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는 대전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은 외대 스웨덴어과 나오고 그런데 사법시험 붙어가지고 변호사를 2009년부터 했는데 변호사 하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뭐 처음부터 했을 수도 있고 뭐 민변에도 가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무현 재단에도 가입했고 그러다가 2009년부터 변호사를 했는데 이영선 씨 그거 좀 잠깐 띄워주세요. 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띄우고 있을 동안에 2016년에 민주당의 세종시당 당의 부위원장을 갖다가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0년도에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제 이번 국회의원들이 있는 이 총선에서 세종시에 출마하려고 예비 후보 했다가 그러다가 그때 이제 세종시가 전략공천 돼가지고 홍성국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지금 국회의원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더 세게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2022년에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법률지원단의 선임팀장으로 가서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에는 민주당의 대전시당의 전세 사기 대책 단장을 2023년에도 하고 그러다가 올해 22대 총선에 예비 후보로 나섰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세종 갑으로 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디를 갔었느냐? 대전 서갑을 갔었어요. 그런데 뭐 민주당 내부 사정이니까 제가 뭐 잘 모르겠고 뭐 그것까지 제가 뭐 취재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해가지고 어쨌든 대전 서갑에서 세종 갑으로 그걸 갖다가 옮겼어요. 그 지역구를 갖다 옮겨가지고 세종갑에서 경선을 해서 지난 3월 11일에 공천이 확정이 됐어.
그래가지고 공천장 당연히 받았겠죠. 받아가지고 이제 이영선이 국회의원이 되겠구나라고 아주 꿈에 부풀었을 거예요. 왜 부풀었을까요? 저는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은 게 세종에 뭐가 많습니까? 공무원이 많잖아요. 세종에 사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젊었을 때만 해도 공무원들은 다 여당 찍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세종은 야세가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가지고 세종시에서 19대 국회의원 누가 됐습니까? 세종시라고 한 게 만들어져가지고 첫 번째 공천이 19대 국회였는데 19대 국회의원이 누구였느냐? 이해찬이었어요. 20대 국회의원이 누구였느냐? 마찬가지로 이해찬이었어요. 21대 이번 총선부터 그 갑을로 나뉘었는데 21대 국회의원 누구였느냐? 민주당이었어요. 홍성국 의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홍성국 의원이 그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더블 이상으로 이겼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다. 그 납득이 되네. 왜냐하면 2020년에는 여당이 민주당이었지. 2020년에는 여당이 민주당이었네. 근데 왜 그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민주당을 갖다가 찍지? 젊은 공무원들인가? 어쨌든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요번에 22대 때도 민주당에서 공천을 갖다가 받으면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 이영선 변호사가 3월 23일에 공천이 그 취소가 됐어요. 왜 공천이 취소가 됐느냐? 이재명 대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다? 제명을 해버렸어. 아니 그 당에서 제명됐으면 공천은 당연히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명된 이유가 뭐냐면, 제명을 시킨 이유가 재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시했다. 이거는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영선은 완전히 그냥 뭐 공천만 박탈된 게 아니고, 예컨대 조수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당원이에요. 아직까지 뭐 당원이고, 혹시 합니까? 뭐 김남국처럼 뭐 나중에 이제 다음번 총선에는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냥 슬쩍슬쩍 또 들어올지. 그런데 이영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날려버렸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총선 후보 등록일이 언제다? 3월 20일이었다. 근데 이영선이 제명된 게 언제다? 3월 23일이다. 딱 하루 차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에요. 우리가 한석 무조건 얻는 석이었는데, 강북 을과 같은 데였는데 이걸 갖다가 날려버려? 그러니까 더 그냥 화가 그냥 확 치밀었겠지. 그러면서 얘는 무조건 제명이야. 얘는 안 봐. 제명이 아니고요. 제명. 제가 말을 갖다가 정확하게 발음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아쉽다. 왜냐하면 만약에 조수진 변호사가 조금만 더 버텼으면, 22일까지만 버텼으면, 그래서 23일이 딱 됐으면, 그러면은 조수진 변호사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남아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조수진 변호사는 계속 그 후보로 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조수진 후보를 날린 이유가 뭐 한두 건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조수진 변호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옛날에 그 어떤 장관 후보자가 땅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장관 후보자 땅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동산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그 양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땅을 사랑한대. 그랬단 말이에요. 조수진 변호사 이렇게 쭉 일한 걸 갖다 보니까, 변호사인 제 눈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슨 성범죄 사건 같은 거는 아주 그냥 뭐 친한 사람이 꼭 맡아달라 그런 거 말고는 맡아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저분하고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양심에도 좀 그렇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변호사는 모든 사건을 맡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변호사들끼리 뭐라고 그랬냐? 너 살인 해봤냐? 해봤대. 너 그럼 뭐 성범죄 해봤냐? 해봤대. 너 마약 해봤냐? 해봤대. 너 이혼 많이 해봤냐? 많이 해봤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뭐 살인 사건 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강간 사건 맡을 수 있고, 다 맡을 수 있죠. 하지만 변호사가 그런 사건들을
맡아야 하는 거는 아니에요. 맡을 수는 있어. 아니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진짜 막 우리 애들 그 분유값 달라고 빽빽거리는데 뭐 제가 뭐 그러면 뭐래도 해야지. 그러면 변호사가 아 나는 뭐 그런 사건 안 맞습니다. 에헤 미루고 있을 수 있나? 아 저래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건을 맡아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수진 변호사가 뭐 자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조수진 변호사가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나름 선배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인생 더 오래 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건을 다 맡아야 되는 사건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벌고 싶으면 그렇게 쭉 나가가지고 가해자 전담 나한테 오면은 내가 성범죄 받은 거 피해자 상관없이 형량 줄여드립니다. 그런 변호사도 필요해요. 훌륭한 변호사라고 할 수 있지. 그런 변호사들이 그 돈도 잘 벌고 그러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그 변호사 활동을 했으면 그러면 뭐 스스로 뭐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뭐 민병 같은 데 가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무엇보다도 공직에 나설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기 그 PD님 재산 목록 이렇게 쭉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제가 그렇죠. 이게 그 신문 기사에 나왔길래 제가 퍼왔어요. 후보자 재산 신고 현황인데 이게 누구의 후보자인가? 이영선 후보자예요. 그런데 여길 쭉 보면 그 건물 이렇게 돼 있죠. 본인 그다음에 아파트가 아파트 그다음에 쓸쓸한 나의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임차권 배우자 보면 또 아파트 그다음에는 오피스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난 거예요. 저거를 민주당에다가 공천 심사할 때는 저렇게 안 냈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주장이고 뭐 민주당 주장이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선관위에다가 잘못 신고하면 다 그 들통나니까 어쨌든 딱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가 몇 채냐? 4채예요. 오피스텔이 몇 채냐? 6채예요. 그 다음에 상가가 몇 채냐? 1채예요. 전형적인 갭 투자 아니겠습니까? 저 아파트 매매 금액이 일일이 다 보면 제일 비싼 거 한 8억 정도 하더라고요. 상가 한 7억 하고 그 다음에 세종시에 있는 거 뭐 4억 얼마 하고 다 합치니까 매매 금액으로 따지면은 38억 287만 원인데 이거는 부동산만 건물만 나온 거니까 그렇고 아마 다른 장에 보면은 채무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채무가 37억 6,893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38억에서 37억 뭐 한 5천만 원 빼면 그러면은 딱 빼니까 얼핏 딱 봐도 한 4천 몇백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매매 금액하고 채무하고 그 차이가 나니까 투자도 잘 못한 거야. 아이고, 쟤는 왜 저렇게 투자했디야. 참 속 터지겠네. 이 투자를 갖다가 갭 투자를 갖다가 했으면 좀 돈이라도 남겨야지.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아파트를 어디 갖고 있느냐? 일산, 인천, 세종. 그 다음에 인천에 2개. 일산, 인천, 세종. 오피스텔 어디 갖고 있느냐? 화성, 영통, 유성, 구리, 대구. 뭐 이렇게 그 투자를 갖다가 갭 투자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하지 이렇게 정신산만하게 하냐? 오피스텔 하나 내가 소유한 오피스텔 하나 방문하려면 영통 갔다가 화성 갔다가 유성 갔다가 구리 갔다가 대구 갔다가 내가 소유한 아파트 한번 둘러보려면 일산도 가야 되고 인천도 가야 되고 세종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이게 정상이냐 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채무가 37억 6,893만 원이래. 그러면 여기서 보증금 얼마 있겠죠? 그 보증금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한 17억이나 있겠습니까? 좋아. 그 보증금이 한 절반은 된다. 보증금은 이자 안 내도 되니까. 그러면은 이자 내야 될 채무가 이자 내야 될 돈이 20억만 잡아도 지금 같은 때 20억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는 깝깝한데. 왜냐하면 지금 1금융권도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한 5% 넘지 않나? 그 다음에 그 2금융권 무슨 캐피탈 무슨 뭐 저축은행 이런 데서 대출 받으면 한 10% 되지 않나요? 한 7, 8%는 되지 않나?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20억이라고 쳐봐요. 10%면 2억이에요. 1년에 2억. 그 다음에 7%만 해도 1년에 1억 4천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갚지?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이자만? 그러면 만약에 이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국회의원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국민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세비를 갖다 주잖아요. 아까 그 박선규 차관 말씀하시는 게 세비가 한 달에 한 1,300만 원 된다며. 그러면 국민들이 내는 세비 가지고 그걸로 세비를 갖다가 다 이자 내는데 메꿔야 됐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쪼들리면요. 사흘 굶으면 뭘 한다? 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면 어떤 짓을 갖다가 저지를 것인가. 그러면 뭐 뒷돈을 받지 말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 이영선 후보 아까 나온 거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영선 후보 얼마인가 재산을 갖다 쭉 보세요. 119, 622,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딱 봤을 때는 재산이 한 11억 9천만 원 있냐? 아니에요. 이영선 후보의 재산은 1억 1,962만 2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영선은 1억 2천만 원밖에 없어요, 재산이. 물론 뒤로 이렇게 숨겨놓은 것도 있을 수 있지. 그래서 근데 설마 이렇게 숨겼겠습니까? 이영선이 71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53이고요. 변호사 2009년부터 했어요. 그러면 변호사 15년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15년 한 변호사 50대 변호사 재산이 1억 2천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돈 가지고 막 그러지만 불쌍한 사람은 여기 있네. 조국 장관은 그 조국 대표를 갖다가 불쌍하게 여긴다기보다 이영선 변호사를 불쌍하게 여겨야 되지 않나? 저거 1억 2천이면 제가 봤을 때 올해 그 1년치 이자만큼도 안 되네. 저 전 재산이. 제가 봤을 때 저거 큰일 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갑자기 내가 왜 긴장이 되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거기에다가 또 찾아봤어요. 제가 뭘 찾아봤냐면 나도 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공직선거법을 갖다가 이제 49조 제가 찾는 김에 하나를 더 찾아봤어요. 뭘 더 찾아봤냐면 국회의원 될 때 뭐 맨입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 될 때 뭘 내야 되느냐? 기탁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총선에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기탁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가 찾아봤더니 국회의원은 기탁금이 1,5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이영선 후보는 그 공천이 조금만 늦게 확정돼가지고 좀 미리 이런 게 발각이 됐으면 그러면은 공천 안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등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3월 23일에 제명됐다는 이야기는 이영선 변호사가 3월 22일까지 후보로 등록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보 등록할 때 서류만 내서는 안 돼. 뭘 내야 되냐면 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돈이 얼마다? 1,500만 원이다. 1,500만 원이면 이영선 후보 최소한 한 달 이자는 될 돈 아닌가? 재산이 1억 2천밖에 안 되는데 1,500만 원 기탁금 냈는데 그것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건 좀 너무하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뭐 돈도 30억 넘게 갖고 계신데 뭐 위로하는 금일봉이라도 좀 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